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잡부동산 정남진입니다. 오늘은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실무 강의 제20강 가슴 시리는 현금 청산 그리고 가슴 떨리는 매도 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금 청산의 방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수용 재개를 통한 현금 청산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한 현금 청산 방식이다. 재개발 구역을 임장 다니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을 만나게 된다. 부산 대연동에 있는 어떤 재개발 구역을 임장하면서 경험했던 얘기를 하고자 한다. 힘겹게 물건 딱지 부착 작업을 하면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던 중에 만났던 할머니 세 분의 이야기다. 할머니 세 분은 가파른 계단 중간에 꽤나 널찍하고 평평한 곳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화창한 날씨에 햇볕은 따뜻했고 선선한 바람은 높은 계단을 타고 올라와 얼굴을 스쳤고 한여름이 마치 초가을만큼이나 시원한 날씨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나를 쳐다보며 어디서 왔소? 라고 되물었다. 나는 웃으며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할머니, 이곳도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철거 들어갈 텐데 이사 갈 집들은 구하셨어요? 라며 안부를 묻는데 세 분 중에 유독 안색이 안 좋으신 할머니 한 분이 내게 되묻기를. 요즘 여기 시세가 얼만겨? 예, 할머니, 프리미엄만 3억 원 정도 합니다. 나는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할머니들도 기분 좋으시겠거니 하고 시세를 알려드렸는데 말을 건네고 나니 왠지 분위기가 싸해지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옆에 계신 할머니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에게 그 이유를 앞다투어 설명하는데 내용인즉 지난 조합원 분양 신청 때 대개 며느리한테 물었다고 한다. 며느라, 우리 집이 재개발된다고 조합에서 나더러 분양 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노? 며느리 말씀에 어머니, 어차피 들어가 사실 것도 아닌데 분양 신청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일러주었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물며 분양 신청 마지막 날에는 조합장이 직접 할머니를 찾아와서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하기를 독려했다고 하는데 결국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말만 믿고 분양 신청을 끝내 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구네는 시세가 올라서 입주권을 팔고 더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의 집은 동네에서 특히 좋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팔리지도 않고 현금 청산 대상이니 입주권이 안 나오니 당연히 팔 수가 없다. 살 사람도 없고 감정가만 받고 강제 수용으로 쫓겨나야 하는 가슴 시리는 상황인 것이다. 현금 청산 대상자는 이처럼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 자격이 없거나 분양 신청을 했으나 철회를 한 경우 그리고 동호수 추첨 후 정당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처럼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의 사업을 찬성하는 조합원과 사업을 반대하는 현금 청산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현금 청산은 수용 재결에 의한 방식을 따른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는데 청산 금액은 최초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별도 진행하여 청산 금액을 산정한다. 만약 청산 금액에 대해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수용 재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현금 청산자에 대해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수용 재결 절차를 완료한 뒤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를 거쳐 재결서 정본이 조합으로 송달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수용재결서, 정본이 조합으로 송달되면 수용재결서상 명시되어 있는 통상 45일 정도 하는 수용개시일이 도래되기 전까지 조합은 조합 담당 법무사를 통해 수용재결 금액을 해당 지방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만약 수용개시일이 지났는데도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수용재결은 실효가 되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조합은 이 점을 유의해 공탁 시점에서의 사업자금 확보에 유념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수용재결이 실효가 되면 이에 따른 지연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 전체의 진행이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수용개시일 이후 조합은 해당 등기소에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 수용재결에 따른 원시 취득의 효과로 최초 등기가 발급되는 사항과 같은 요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즉 등기부 갑구의 가압류, 압류, 을구의 근저당 등이 모두 소멸된 상태로 조합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및 지작물이 조합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반대하는 현금 청산자들에 대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손실보상을 수용재결에 의해 조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 발생하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은 보상금액의 증액 여부를 두고 다툴 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조합원이 이와 같은 토지수용재결을 받았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참가하여 진술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이의재결을 할 때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러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두 곳을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3차 평가를 거쳐 이의재결을 한다.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소송 제기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토지수용 행정소송 전문가와 철저하게 대비한 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개발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재건축과 다른 점이다. 매도 청구는 재건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또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매도 청구의 대상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 자격이 없거나 다시 말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토지만 소유한 자, 건물만 소유한 자, 분양 신청을 했으나 철회를 한 경우, 그리고 동호수 추첨 후 정당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매도 청구란 이와 같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이 강제로 종전자산을 매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 청구의 취지는 한두 명의 일부 반대자로 인해 사업 전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이 사업 비동의자들에 대해 매도 청구권으로서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의 행사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이다. 매도 청구의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은 앞서 얘기한 경우로서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 동의 여부를 서면 촉구하고 서면 촉구를 받은 조합원은 2개월 이내 사업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개월이 지나면 조합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 청산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협의 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환을 전제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반대로 조합원은 조합의 등기를 전제로 현금 청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매도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따라서 매도 청구 및 현금 청산 소송을 할 때는 평가 시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부동산의 시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최대한 평가 시점을 앞으로 당기려 할 것이고 조합원은 최대한 뒤로 늦추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분양 신청 마지막 날을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90일이 지난 시점을 평가일로 잡으려 할 것이다. 매도 청구가 가슴 떨리는 이유는 하기에 따라서 본인의 재산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부동산 시가가 기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합에서 제시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에는 비록 현금 청산 대상 물건이라 할지라도 매도 시점에 따라서는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한다. Not just once, your life partner. 단 한 번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하겠습니다. JAK 정남진 드림